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두 번째 연장감사에 오늘 착수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죠. 또 정청래 과방위원장 역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건 관례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정 위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두 사람의 소식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신호가 울리고 처음 10초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랫배를 하늘로 쭉 밀어 올리고 힘껏 터쳐.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안 끌려가. 네, 에미상 6관왕에 빛나는 오징어 게임 속 한 장면입니다.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같은 팀원들에게 줄다리기 노하우를 알려주는 모습이죠. 오늘 주민은 이 오징어 게임을 오마주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야도 민주당 인사 두 사람의 거취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 한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이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죠. 이미 본감사 3주와 연장감사 2주 등 모두 5주 동안 국민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또다시 특별감사를 재개했습니다.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감사 기간을 오늘부터 2주 동안 한 번 더 연장한 건데요. 두 차례 연장을 통해서 총 7주 동안 감사한 겁니다. 전 위원장,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민주당 출신 인사죠. 감사 초반부터 전 위원장을 타깃으로 한 감사란 말이 돌았는데요. 전 위원장은 일단 오일남이 일러준 공약밥에 충실한 편입니다. 줄을 잡고 뒤로 들어누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이 임기를 지켜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원이 자신도 모자라 권익위 직원들마저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권익위원장을 표적으로 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감사원발 자료들이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표적 감사라는 부분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제 와서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가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걸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전혀 이미 벌어진 직권남용 그 부위원장의 사태로 인해서 생긴 그거를 뒤엎기는 어렵다. 강경한 태도로 버티곤 있지만 부담은 심한 모양입니다. 한편으론 이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아무치하다, 알박기다 이런 식으로 정권 차원의 강한 사태 압박이 있는데 그 자체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길 가다가도 뒤에 누가 와서 이렇게 해코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살뜰리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요. 끝없는 감사에 심리적으로 지친 것 같은데요. 전 위원장이 말한 공포, 아마도 이런 공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그만하자. 야, 너 진짜 그러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국민의힘은 이럴수록 줄을 더 세게 당기고 있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전 위원장을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전 위원장을 국기문란의 장본인이자 전 정권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규정을 했죠. 감사원의 연장 감사도 정당하다고 옹호했는데요. 이 권익위 내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 지금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접대비 초과 지출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류 수정 또는 조작함으로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뭉개어버렸습니다.
송수석 부대표는 전 위원장이 정상적인 감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기 연민으로 일관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감사원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고 있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 역시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 등을 감사 대상으로 정한 데 불만을 드러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감사원장조차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지금 충격이 와서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민주당도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신정훈 의원이 오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전방위적 먼지 털기, 신상 털기, 감사와 감사 내용 누설 등 오기를 부리는 수작입니다. 심지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자,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 두 번째 인물도 살펴볼까요? 전 위원장보다 화력이 더 센 인물인데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정치권 관례들 뭐 얘기하면서 저도 공격하던데 과방위원장 사퇴하지 않는다고. 네, 바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기도 하죠. 지난 7월 22일 국회가 원구성에 합의한 뒤 2달 가까이 됐지만 과방위 전체 회의가 제대로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모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그쳤습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때문인데요. 이 정 위원장이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시종일관 자신의 진영과 한편에 서서 교수단체 간사의 선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 의원은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탓에 간사 선임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 열차 정시 출발론을 내세웠죠. 무단결석한 학생들의 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해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선출되면서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보통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게 관례인데요. 상임위 운영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의원이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장을 겸직하는 데 회의적인 분위기인데요. 이건 우리 당헌 당규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관행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만약 선출된다면 그때는 이 국회직과 당 지도부를 겸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정 의원에게는 이런 관례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관례는 깨지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죠. 이 관례라는 것은 바뀌고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 관원 상제 중에서 관례라는 것은 성인식을 뜻해요. 네, 맞아요. 예. 예, 과거에 이제 어른이 되면 상투 틀고 가 쓰고 하는 그걸 보고 관례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성인식 하면서 가 쓰고 상투 트는 사람 봤습니까? 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그만두라고 하니 더 그만둘 수 없다는 일념이라는군요. 무조건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원과 지지자한테 이미 물어봤어요. 제 페이스북에 물어봤는데 댓글이 무려 한 3,700개 정도 달렸어요.
과방위원장을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최대한 버티면서 이 상대의 호흡이 먼저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하다. 왜 안 끌려오지? 하고 상대편이 당황하라.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역공에 나섰는데요. 이 과방위원인 허은하 의원입니다. 정 의원의 겸직을 두고 관례가 아닌 파렴치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 쓰고 도포 있고 에헴. 2022년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이 딱 이 모습입니다. 관례가 아니라 파렴치의 문제입니다.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의 문제입니다. 사실 관례는 깨지기 마련이라는 정 의원도 과거엔 달랐습니다. 지난해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물망에 올랐었죠.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정 의원 대신에 박광원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이때 민주당이 앞세운 이유도 관례였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21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2개월간 임기를 보내다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없어서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관례는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위원장으로 다시 추천하고 있어 이러한 관례와 기준에 따라서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정 의원의 반응 한마디로 쿨했습니다. 항상 선당후사했던 것처럼 이번 당의 결정도 쿨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관례에 순응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엔 관례 깨기에 나선 겁니다. 이제 다음 달 국정감사도 앞둔 만큼 이 과방위가 더 이상 파행된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여야 모두 치킨 게임을 멈추고 한 발씩 물러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오징어 게임 속 대사로 가름하겠습니다.